자, 국민 대다수가 좋아한다면 검토할 것이다. 무엇을 검토할 것인가? 요게 곡에 빠져 있죠, 제목에는요. 자, 우선 어제 국회가 이른바 쌍특검법 요거 정부로 이송했잖아요. 오늘 오전에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바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여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요. 지금까지 야당은 쌍특검법 강행 통과시키면서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반응.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거 거부권 즉각 행사할 겁니다. 이거하고 별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거부권이 행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에 더해서 오늘 대통령실이 뭔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오늘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화면 보시죠. 이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인데요. 일단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제2부속실은 과거에 이른바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이런 조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폐지했고 폐지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치 쪽을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입장에서 약간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특별감찰관제 얘기도 합니다. 이것도 질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답이 이래요. 여야 합의로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지명하겠다.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대통령실 입장과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오늘은요. 발언의 강도 그리고 발언의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대통령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제2부속실 검토한다. 특별감찰관제 합의가 있으면 지명한다.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이거는 다 여권과 관련이 있어요. 대통령실도 관련돼 있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도 관련 있는데 국민의힘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오늘 대통령실이 얘기한 특별감찰관 문제라든가 이 제2부속실 문제하고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영역인데 이쪽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어떤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죠. 특히 제2부속실 준비하겠다고 그랬어요. 제2부속실. 윤석 대변인. 일단 먼저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얘기 검토하겠다. 이런 다수가 원한다면, 국민 다수가 원한다. 그리고 특별감찰자 여야 합의 있으면 지명한다.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여론을 의식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왜 국민 여론에 따라서 제2부속실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냐면 제2부속실을 두지 않는 것을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취임 이후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공적인 조직을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미리 판단을 해서 예. 제2부속실을 두지 않겠다라고 한 게 저희의 논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내걸고 저희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공약에 배치되는 얘기가 되잖아요.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그래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 다수가 찬성을 하면 제2부속실을 다시 그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예. 이렇게 입장이 나온 겁니다. 오. 예, 그게 되는 것이고. 일단 상을 보니까 공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일단 그게 말을 맥락을 보면 제2부속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으니까 준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함께 특별감찰관 지명, 이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이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일 거라고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착실하게 돕겠다고 한 얘기는 제2부속실 설치보다는 아마 특별감찰관제에 관련한 얘기라고 봐요. 이것은 국회에서 3명의 특정 직책을 지냈던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을 지명을 해서 대통령에게 지명하라고 이제 올리는 거죠. 그 예.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이 된단 말이죠. 예. 뭐 장관 임명과 유사한 뭐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당에서 민주당과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당에서 국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대통령실로 이송되는 그 과정을 돕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은 여야 합의합시다. 적극적으로 뭔가 나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은 제2부속실은 대통령실에서 어떤 의지를 보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특별감찰관제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준비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사실 특별감찰관 얘기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지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공석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민주당은 이번에 특별감찰관제 두는 거 적극적으로 돕거나 찬성할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하면서 꼼수로 내비친 거라서요. 이건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색하잖아요. 제2부속실 갑자기 뭐 특별감찰관 이게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친죽하시죠. 예.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던 얘기고요. 민주당에서도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껏 안 하다가 갑자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국민들이 화낼 거를 두려워서 이 정도 쓱 내민 거예요. 그럼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파를 막기 위한 그렇죠. 카드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이제 뻔뻔한 겁니다. 그래도 나름 이 그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원하면 갑자기 생뚱맞게 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이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아예 틀렸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할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 왜 논의를 합니까? 지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거를 거부를 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어야 될 때죠. 이 부속실은 뭐 하려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보고 이거 특별감찰관제 추천 문제 좀 논의 좀 해봅시다라면 민주당은 지금 이거 왜 지금 이거 합니까? 지금 아닙니다. 이런 입장인 이게 거예요. 빤하잖아요. 이게 너무 빤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인 가족에 대해서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집권여당의 대표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는데 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다 버려도 될 만큼 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아쉽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은요 오늘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속실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걸로는 등가될 수 없다. 그런 말씀. 이거 윤석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셔서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을 약간 회피하려는 카드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말씀. 그리고 특별감찰관제 국민의힘에서 뭐 논의하자고 해도 이걸 왜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약간 반대 입장을 냈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특검법 거부하고 이것은 등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히나 두 가지 특검법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서 성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의결을 요구한 게 맞느냐 이 논리를 뒤집어 보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동원해서까지 망신을 주고 뭔가 해를 입히려고 하는 정치적 저희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에 대통령 취임 이후도 아니고 예. 결혼 이후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사인이었던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소유했던 주식,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계좌 소유주일 뿐이었어요. 그 계좌 소유주 91명 중에 2명 가장 혐의가 중해 보이는 사람을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특검까지 동원해서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한 것이고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곁들여서 언론에서 질문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받기 싫으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해명, 즉 특검법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저희대로 하면 됩니다. 특별감찰관은 어렵겠지만 제2부속실은 국민 여론에 따라서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건 지켜보시면 됩니다. 제가 딱 예. 한 말씀하십시오. 30초 짧게 얘기-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결혼 전 얘기하는데 그래요. 김건희 여사 결혼 전에 이런 주가 조작에 가담이 된 게 2심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수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 일이라고 해도 지금은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안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문에서 검찰이 움직일 어떤 여지가 안 보이니 특별 검찰을 통해서라도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거예요. 순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받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이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을 논의합시다라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근데 이미 오늘 거부권이 아니, 행사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검법은 안 받고 국민들의 어떤 분노 지수는 높아가니 이걸로 쓱 끄집어내서 이걸로 좀 퉁치자 예. 이런 거거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얘기예요. 예. 이거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별개의 얘기라고. 뭐 퉁친다는 단어 쓰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호도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예. 논리적으로 그 특검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지금까지 이 특검법 갖고 뭐 아주 지리하게 나왔던 논쟁이었죠. 오늘 잠깐 나왔는데, 그리고 오늘 사실 대통령실에서 뭔가를 글쎄 이걸 뭐 카드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뭔가 의사를 비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 쌍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까? 이런 게 그동안 정치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일단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세 가지가 그동안 시나리오처럼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대응이 있을까, 여권에서. 일단 첫 번째가 제2부속실 설치.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특별감찰관 도입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대통령실이 꺼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요거와 관련해서 살짝 언급을 한 셈이 됐어요, 지금. 자, 그럼 남은 거는 대국민 사과 부분이 남았어요. 요건 아직까지 언급이었는데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3번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이건? 그 제2부속실 설치 같은 경우 첫 번째 예. 이거는 처음에 집권 1년 차부터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대통령 부인 활동할 거면, 김건희 여사 활동할 거면 차라리 제2부속실 설치하고 관리받으면서 활동해라라고 했던 거고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정말 국회에서 그냥 논의해주고 추천해줘서 이어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예. 대국민 사과 같은 부분, 여기에서 지금 그 수사 중인 내용이고 또 거기에서 또 특검까지 가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서 먼저 사과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거 인정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마음을 그냥 불편하게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은 정치적 요식행위는 될지 몰라도 예. 그게 뭐 어떤 부분의 사과의 요인이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을 보면 지금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보면은 예. 도이치 특검 아니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뭐 지난했던 얘기지만은 이 부분에 대통령의 권력이 개입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 대통령이 15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백투더 퓨처에서 뭘 개입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15년 전에 30대 중반의 여성 사인인 김건희를 다시 한번 들춰내겠다고 하는 것, 이것밖에 민주당이 총선 전략이 없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저는 거대 야당의 지금 현 수준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상황이 좀 이렇게 됐는데 오늘 사실은 어제 오늘부터 이 거부권 행사가 예고됐으니까요. 여야에서 자, 거부권이 행사한 뒤에 그럼 안건이 다시 국회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재의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거를 언제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여야가 신경전을 꽤 벌였어요. 자, 그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표결을 늦춘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로 다시 이제 환부가 되고 국회에 오면은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표결을 요구를 2월 국회는 열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요.
그 설날 연휴가 끝난 직후에 본회의 개원식을 하고 또 관련 뭐 여러 가지 대정부 질문이나 등등 기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의원님들의 그 어떤 계획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다시 안건 왔으니까 내주 9일 본회의 잡혀있거든. 이때 빨리 끝내버립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고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급할 거 없는데요. 2월 뭐 가도 되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약간 신경전을 벌인 지점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 요 카드 하나를 좀 꺼내놨거든요.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들어보시죠. 그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돼 있는 문제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정상적인 거부권 행사가 맞느냐, 헌법적 그 대통령의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입니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입니다. 자, 박원석 전 정의당 나와 계신데요. 이제 민주당은 사실은 뭐 급할 거 없다. 그리고 아까 2월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2월 뭐 설 명절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까지 이제 재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됐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합시다라고 계속 민주당에게 뭔가 제안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면은 이 특검법 법안 힘이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영향이 없을 걸로 보십니까?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국회법상 그 재의결은 정해진 기한이나 특정한 시점이 없습니다. 예. 여야가 합의하도록 돼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국회의장이 지정을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9일날 본회의 때 하자. 근데 앞선 4번의 거부권 사례에서 재의결 날짜를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서둘러 가지고 이날 합시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국면 전환용 물타기죠. 지금 이제 부속실 설치하자, 뭐 특별감찰관 임명하자, 지금까지 안 하던 거를. 그리고 기억을 돌이켜서 보면 부속실 설치는 대선 중간에 김건희 여사 무슨 학경력 조작 이런 거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때 사과를 했어요, 나와서. 예. 배우자 역할만 하겠다. 다른 활동을 하지 않겠다. 그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 부속실 폐지를 결정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국민이 원하면 부속실 설치하겠다 이치 안 맞고 국민이 원하는 게 특검이거든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나타나듯이. 국민이 원하는 특검은 안 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면 부속실 설치하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고요. 특별감찰관도 사실은 지난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 설치 안 한 거는 비판받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부도 그 관행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예. 지금 와서 특검을 거부권 행사해놓고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는 건 너무 속보이는 예. 국면 전환용 카드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걸로 여론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은 계속 어쨌든 이 법안의 문제점 뭐 이런 거 지적하면서 조금 국면을 바꾸고자 하는데 예. 결국 국민들 눈에는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과 정부가 다 나서가지고 대통령 배우자 방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못 바꿉니다. 자, 이승환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2월 국회 있습니다. 2월 국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2월 국회가 이번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 될 겁니다. 그럼 민생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해야 할 것들 처리해야죠. 그때까지 언제까지 도이치 특검 끌고 가서 이슈 잡아먹으려고 할 것인지 전 그게 답답하고요. 이 현안이 그렇게 민주당에게 중요하고 이 현안이 이제 뭐 제1결건까지 가고 여러 가지 요소에서 복잡해지는데 저는 좀 시원하게 이재명 대표님 빨리 쾌차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 건으로 좀 1대1 토론하셨으면 좋겠어요. 끝장 토론해가지고 이게 왜 필요하냐, 예.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맞냐, 정치적으로 누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 두 분이서 방송 앞에서 1대1 토론하셔서 시원하게 한번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들어봤는데 사실 네 분께서 방송 전에는요 같은 대기실에 있으면 굉장히 친하세요. 그죠? 커피도 나눠 마시고 뭐 서로 대화 잘하시는데 요건이 딱 등장하고 방송에 나오시면 이게 신경전이 쫙 벌어집니다. 지금 사실 여야 정치인분들 상황도 좀 비슷할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게 첨예한 이슈로 지금 등장했어요. 이제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